오늘 오전에 이명박 전 대통령 자택 앞에서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누가 왜 이명박 전 대통령 집 앞으로 간 건지 지금부터 자세히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남희 팀장. 네. 지금 자원외교 때문이 아닌가 싶은데 의원들까지 지금 나서서 갔다. 상황이 좀 심각했겠어요. 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의 국회 해외 자원외교 특위 그 소속 위원들 7명이 오늘 오전 11시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데요. 그 이명박 전 대통령 논현동 사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바로 이 자원외교 국조특위 청문회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증인으로 나와야 한다 촉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자회견을 연 겁니다. 지금 홍영표 간사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제 국정조사 자원외교 특위가 오는 7일 끝나는데 7일 끝나는데 여야에서 결국 증인 누구 나오는지 채택도 못하고 결국 계속 합의가 불발돼서 지금 빈손으로 끝나게 됐습니다. 아니, 기한이 끝나는데 아무것도 결론 낸 것도 없고 그러니까 증인 채택 협의조차 못했다. 맞습니다. 원래는 뭐 3월 31일, 4월 1일, 3일, 6일 해서 이렇게 청문회 4번 열기로 했는데 결국 증인 협상이 안 돼서 청문회도 불발이 됐고요. 그럼 기간을 연장하자 이렇게 야당에서 요구를 하기도 했는데 기간 연장조차도 지금 안 된 상황이니까 지금 오늘 이명박 전 대통령 사저 앞으로 달려간 겁니다. 예. 자, 무슨 얘기를 했는지 그 목소리를 들어보시고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결단뿐입니다. 새누리당 뒤에 숨어 진실을 은폐하고 국민을 우롱할지 아니면 전직 대통령으로서 국민 앞에 나와 솔직하게 진실을 밝힐지 선택해야 합니다. 박성원 논설위원. 네. 현직 국회의원들이 전직 대통령 집 앞에 가서 저렇게 시위를 하는 모습은 상당히 이례적으로 보이는데 전례가 있습니까? 아주 이례적이죠. 근데 가장 최근의 일로는 2013년 6월에 그 전두환 전 대통령의 그 연희동 자택 앞에 그 민주당의 그 부정 불법 자금 환수 특위 의원들 6명이 그 시민단체 사람들하고 같이 가서 그 전두환 대통령이 그 은닉한 그 본인은 가진 게 없다라고 하지만 은닉했을 것으로 보이는 그 2천여 원의 그 불법 자금을 다 토해내라. 라고 하면서 막 딱지를 붙이고 이런 그 하는 퍼포먼스를 한 적이 그랬었죠. 있습니다. 예. 그 29만 원은 다 쓰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남희 팀장. 네. 예. 그 정의당에서도 최근에 바로 이 해외 자원외교권 관련해 가지고요. 이명박 전 대통령 사저 앞에 찾아가기도 했었는데요. 제가 최민희 의원하고 조금 전에 통화를 했어요. 특위 소속인데 아니 국회에서 풀 문제를 무슨 이명박 전 대통령 사저 앞까지 가서 저렇게 하는 거 좀 무리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제 최민희 의원이 나도 가기 싫었다. 오죽하면 거기까지 갔겠냐. 아 가기 싫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좀 증인으로 나와야 되는데 새누리당이 협상을 안 해주니까 우리가 저까지 가게 된 거다. 이렇게 반박을 하기도 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저렇게 가서 얘기하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 나온답니까? 그렇지 않죠. 그 여야 협상이 중요한 건데요. 왜 이렇게 협상이 안 된 건지 지금 박정훈 앵커 옆에 있는 화면을 보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야당에서는 일단 이명박 전 대통령, 또 형인 이상득 전 의원, 박영준 전 차관 등 이제 핵심 5명이 나와야만 한다. 증인 이 사람들 안 나오면 진행 못 하겠다. 이런 핵심 증인이 빠지면 청문회가 이제 정말 핵심이 빠진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또 반면에 이명박 정부에서 법무비서관을 지낸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 간사의 경우는 이렇게 망신주기식 공세 수용할 수 없다라면서 반박을 하면서 결국 그러면서 이제 문재인 대표 그러면은 정세균 전 대표도 나와라 이렇게 하면서 계속 협상을 하다가 결국은 불발이 돼서 청문회까지 못하게 됐습니다. 사실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절차나 이런 것을 통해서 싸우다가 성과를 못 냈다는 점에 대해서 정말 정치권이 좀 아직도 옛날 습관을 못 버리고 있구나. 말로만 국민을 위한다고 하지 실제 국민을 위한 정치, 국민을 위한 성과를 내는 데는 아직도 미흡하다라는 점을 지울 수 없을 것 같고요. 글쎄요. 증인 채택이 물론 중요하겠습니다만은 일단 그 증인 채택에 있어서 이견이 있다고 한다면 정말 일단 가능한 증인부터 채택을 해서 시작해서 그 증거가 나온다면은 그 다음에 사실 소환하는 것이 어찌 보면은 단계적으로 문제를 푸는 방법의 한 가지가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근데 우선 그 국회의원들이요. 저렇게 전직 대통령 집은 물론이거니와 저렇게 거리에 나가서 어떤 프래카드를 들고 시위한다는 자체가 본인들의 임무가 뭔지를 잘 모르는 겁니다. 저렇게 하려면 시민단체를 해야죠. 국회의원으로 뽑아준 이유는 바로 어떤 그 국회 정책이나 입법 예산에 문제가 있거나 청문회를 통해서 국정조사를 파헤쳐야 될 때 합법적인 입법 기구로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또 그에 따른 증인 채택을 해서
합법적으로 진행하라고 배지를 달아준 겁니다. 근데 본인들의 임무를 가서 시민단체처럼 가서 피켓 시위를 하고 이런다면 바로 이번 그 국정조사가 처음부터 그래서 정략적인 국정조사다. 정략적이다? 예. 처음부터 어떤 정말 그 비리가 하나하나 포착됐으면 근데 그것이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대목을 왜 수사하지 않는 거냐라고 따지거나 네. 아니면 정책적인 어떤 분명한 문제가 있다 그러면 하나하나 그때의 정책 실무자를 부르고 그 정책 실무자가 만약에 문제가 있었다라면 그것을 결정한 그 위에 상급자를 부르고 하나의 구체적인 단계 고리를 밟아가면서 증인을 요구해야 되는데 네. 처음부터 이명박 대통령 나와라. 그러니까 무슨 소리야? 이거 정략적이야. 그러면 그 당시 문재인 비서실장 나와라고 하는 입씨름만 하다가 예고된 국정조사의 초라한 결말을 가니까 지금 거리에 나가서 저렇게 몸부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우리 정치권이 그동안 사실은 이 선진화법이 생기고 난 뒤에 협상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서 좋은 평가를 받는 경우도 많이 있었고,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예산안도, 올해 예산안도 아주 헌법에 규정된 시간 내에 처리를 해서 칭찬을 받았는데,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전에 고질병이 다시 도진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자.